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두 번째 작품 창성가미록 보기 전에 선생님이 4강 만복사 저포기 얘기한 거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만복사 저포기는 중략을 사이에 두고 앞에서는 만복사라는 절에서 이 양생과 여인이 각각 축원문을 올리고 인연을 맺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중략 이후에서는 보련사 가는 길목에서 그 부인의 여인의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보련사라는 절에 가서 둘의 현실과 비현실계의 그 만남, 그 교류에 대한 걸 증명하는, 그들 둘의 관계를 증명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니? 둘 다 어떠한 소망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는 장면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둘의 공통점, 둘의 소원은 뭐였어요? 둘의 소망은 인연을 맺기를 원하는 거, 그쵸? 그런 것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었다. 물론 마지막은 새드 엔딩이긴 하지만 어쨌든 죽음을 초월해서 그런 현실과 비현실계의 어떠한 교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그런 소설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창성가미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성가미록이라는 거는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착한 그런 행실들, 모범이 될 만한 일들, 창성가미록.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의를 행할 때 어떠한 감동,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해제 부분 잠깐 볼래? 164페이지. 이 작품은 효와 형제 간의 우애처럼 보편적인 권선징악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징벌을 당한다. 그래서 밑에 전체 줄거리 보시면은 이 집안이 막 그 갈등으로 엄청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착한 그러한 애들은 잘 되고 나쁜 애는 패가망신 당한다. 뭐 잘못 뉘우쳐가지고 뭐 개가천선하기도 하겠지만, 예, 그건 이제 결국 전체적인 결말이 되는 거고, 우리 이 장면,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 집안 안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제 부분에 이제 세 번째 줄, 일부 다처제와 가부장 제도라는 전통적 가치관 아래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까지만 밑줄 그을게요.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집안 싸움이에요. 그쵸? 꼭 집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나 질투를 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으면 이제 나머지 애들이 되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줄, 시종일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구성이 치밀해서 되게 재미를 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시험으로 이게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인물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만 해도 지금 인물 되게 많이 등장해요. 선생님이 지금 구조화 시켰는데 동그라미 친 사람들이 다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 혹은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호칭들도 되게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고전 소설의 조금 단점이 그거야. 뭐 내용은 뭐 중략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뭐 앞부분 줄거리, 중략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인물을 정리해주는 호칭들이 또 뭐 중복이 되거나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하면서 인물을 따라 가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인물에 대해서 되게 호칭하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고, 특히 중략 부분, 앞부분 줄거리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인물 간의 관계도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본문에서도 중략을 사이에 두고 앞과 뒤, 중략을 사이에 두고 앞부분에서는 이제 A, B, C, 이 인물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 그래서 특히 고전에서 그 인물이 말하기 전략, 인물에게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A, B, C 부분 보시면 A 부분에서는 이 화옥이라는 인물이 누구에게, 장자 화춘, 자기 아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하기 전략 좀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B 부분에서는 이제 이 화춘이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이제 엄마인 심씨한테 고하는 장면, 일러 바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C 부분에서는 이 화춘의 마누라인 임소저가 이제 자기 남편한테 각성을 유도하면서 신세한탄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B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하기 전략을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선생님들이 또 ABC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말하기를 또 넣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인물에 초점을 많이 맞추세요. 소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옥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자, 화옥
이 남자는 3명의 부인이 있었대요. 이걸 봤을 때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을, 그쵸? 심씨의 아들 장자 화춘, 그쵸? 이 화옥에게는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인 정씨에게는 차자 화진, 아들이죠? 둘째 아들. 그 다음 요씨에게는 딸 화빙서. 이 요씨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화빙서는 나중에 이제 정씨의 손에 크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인물의 그 집안의 가계도.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인물들을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 그래서 이 양쪽으로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옥은 정색하며 본문 바로 볼게요. 화옥은 정색하며 화춘을 꾸짖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화옥이 첫째 아들, 심씨의 아들인 화춘을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정색하면서 꾸짖는다. 그 내용 나와 있고, 그 문단 끝나갈 무렵에 화춘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인물인 거 봤을 때 화학은 여기서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일 수 있겠네요. 자, A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유와 법도로 전수하며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서 닦고 지켜왔느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어? 우리 가문 되게 괜찮은 집안이야. 나름 충유, 법도 이런 거 잘 알고 도도 잘 갈고 닦는 집안이다. 그쵸? 그런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술잔을 들고 즐겁게 노는 때라 하더라도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었다. 거기다 체크해. 그만큼 어때요? 집안 내력이 나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모 쳐보세요. 지금 네가 너에다 동그라미. 여기서 너는 누구니? 제 아버지인 화옥이가 화춘에게 말하는 장면이니까 네에다 체크 화춘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큰아들 화춘, 네가 부영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그 광탐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영이라는 건 아버지와 형을 의미하죠. 즉 화옥에는 아버지 자기와 그 다음 형 여기서는 이제 동생 화친을 의미하는 수도 있어. 화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화진, 아버지와 형? 아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아버지와 아우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그 광탕함이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되게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나봐요.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A를 쪼개서 보시면 위에서는 우리 가문은 대대손손 이러했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예의에 어긋난 일을 할 수가 있니?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차오로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닦아 동정일체를 반드시 네 동생에게 배우도록 하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동생 동그라미 누구를 의미하겠니? 화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행실을 네 동생에게 배우래요. 아니 어떻게 아우한테 배우라는 소리를 해, 형한테. 내가 봤을 때 아버지도 잘못이긴 해.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만큼 이 화춘이 나쁜 짓을 저질렀나 보죠. 네 동생에게 그러한 행실, 마음을 갈고 닦는 마음을 배우도록 하거라. 화씨의 종사를 네 손으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한마디로 지금 어때요?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도 할 수 있으니 조심해 너.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 A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 가문은 이러했는데 너처럼 예의 어긋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를 꾸짖고 있죠. 네가 어떻게 이 아우와 아버지 앞에서 그런 광탕함을 보낼 수가 있느냐. 잘못을 꾸질렀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동생에게 배우거라 하면서 네 번째, 집안 망신 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는 아버지 화옥이 누구에게? 아들 화춘에게 충고, 지적질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꾸짖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화춘이 뭐라고 그럽니까? 화춘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물러간다. 화춘 동그라미, 정서의 밑줄 꼭 부끄럽다, 두려워한다.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날 밤 화춘이 심씨에게 고했습니다. 화춘 동그라미, 심씨 동그라미. 이 화춘이 어머니에게 그날 밤에 고합니다. 뭐라고? 빡쳐가지고 B 부분 보세요. 그럼 B는 화춘이 심씨에게 하는 말이에요. 소자가 모친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학업을 패했으니 불추하다라는 책망은 본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자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소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윗사람한테 자기를 낮춰서 표현할 때 소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자 동그라미. 바로 화춘 자신을 의미하죠. 모친의 사랑을 받아. 모친에다 동그라미. 여기서의 모친은 심씨를 의미하죠. 모친의 사랑을 과도하게
원통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과도하게 사랑을 받았다. 즉 내가 유난히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편애받았다. 그래서 멋대로 살았던 거 인정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이건 문제 풀면서도 나오긴 합니다. 편애를 받아서 멋대로 살았던 것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학업을 패했으니 불추하다는 책망은 본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는 걸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세모 한번 쳐볼게요. 오늘 대인께서 대인께서 지나치게 노여워하시며 심지어는 저에게 화씨종사가 네 손에서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대인은 누구겠니? 바로 위에서 자기에게 꾸짖었던 아버지 화옥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나치게 노여워하시니 하시면서 저에게 화씨종사 이 집안의 그 망신을 네가 시킨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인용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요. 자식된 자로서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약간 서리법 같은 방식이죠. 저 엄청 지금 아들로서 너무 원통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쵸? 원통한 자기의 마음을 서리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또한 화진이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고는 하나 화진 동그라미 얘가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고는 하나 거기다 밑줄 지금 동생을 인정하긴 해요. 어떤 걸 인정해요? 능력과 예의 바른 거 이런 것들 행동거지가 볼만하다. 예의도 바르고 애가 재주도 있고 능력도 인정을 해줘요. 그쵸? 거기다 체크해. 대인께서는 소자로 하여금 대인 동그라미 화욱 아버지를 의미하죠. 소자로 하여금 화춘이죠. 동그라미 화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사를 모두 배우게 하려고 하십니다. 화진 동그라미 즉 자기 동생한테 배우라고 하니 화딱지가 안 나요 어머니? 지금 그 얘기야. 하지만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크. 역시 서리적으로 표현을 했죠. 즉 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조금 어떤 거야 서운한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자기의 처지를 되게 한탄스러워하고 되게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B는 화춘이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얘기 아버지에게 받은 그런 굴욕적인 일들을 지금 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부분을 볼게요. 심씨는 그 말을 듣고 심씨 동그라미 어머니죠. 벌컥 화를 내면 낯빛이 척 변합니다. 이 화난 게 아들에게 빡쳐서 화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얘가 당한 상황에 대해서 빡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상공께서 정씨 가문의 요만한 계집과 강교한 아들 화진에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상공 동그라미 여기서의 상공은 화학을 의미하죠. 그쵸? 자기 남편 상공께서 정씨 가문의 요망한 계집 거기다 동그라미 누구겠니? 정씨 부인을 의미하는 거야. 정씨 둘째 마누라에게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 차자인 화진을 사랑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야. 걔만 좋아한다. 그 얘기야. 아들 화진에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 이미 무서리가 내렸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다. 지금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지금 그 얘기야. 오케이? 상황이 안 좋은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지만 세모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가 힘없이 머리를 숙이는 꼴은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엄마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지금 그 얘기야. 그로부터 심씨는 동그라미 화춘과 함께 화춘 동그라미 모자지간이죠. 자, 공연히 정부인 모자 동그라미 정씨와 차자인 화진을 뭐해? 미워해요. 그쵸?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쵸? 여러분들 절대 누군가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야. 자, 165페이지 볼게요. 이를 갈았다. 뿌덕뿌덕. 또한 화빙선 동그라미. 화빙선 누구예요? 요씨의 딸 화빙선입니다. 이 요씨 셋째 부인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딸 화빙선은 지금 정씨에 의탁해서 지금 이 정씨 손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심씨와 화추는 누구도 미운 거야. 이 화빙선도 미울 수밖에 없는 거야. 화빙선 잘못이 없어요. 얘는 지금 엄마가 없으니까 지금 정씨가 돌봐주는 상황인 건데 뭐 지네가 돌봐줄 것도 아니면서 되게 막 정씨 편이라고 막 되게 싫어해요. 되게 이상한 모자지간들이야. 화빙선이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 해요. 소자 동그라미 여기서의 소자는 누굴까? 화빙선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도 푸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앞부분 줄거리는 최대한 읽어주셔야 돼요. 거기 앞에 보시면 사별한 후에 사별이란다.
지금 그 요 씨가 일찍 죽게 되어서 화빙선은 정 씨에게 의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의 소전은 바로 화빙선을 의미합니다. 체크. 또한 미워했다. 성부인 동그라미. 성부인은 아까 역시 앞부분 줄거리에 화옥의 누이입니다. 그쵸? 화옥의 누이로서 지금 화옥집에서 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성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화진과 화빙선의 앞날을 갚아 염려를 했습니다. 그쵸? 지금 얘와 얘네의 앞날을 염려했어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심씨와 장자 화춘이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거. 이 정신의 모자라. 그 다음 이 요씨의 딸 화빙선을 미워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들을 일찌감치 걱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두 해가 흘러갔다. 자, 시기가 지났어요. 자, 임소자 동그라미 화춘의 행동거지가 폐악하고 언어에 법도가 없으면 날마다 지켜보다가 마침내 개연이 울면서 가냈다. 임소자 동그라미 화춘 동그라미 둘이서 부부지간입니다. 그쵸? 지금 마누라가 지금 이 남편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 장면이 울면서 가냈어요. 자, 뭐라고? C 부분 한번 볼게요. C는 지금 임소자가 누구에게? 남편 화춘에게 하는 말입니다. 군자께서는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했으니 군자 동그라미 누구겠어요? 자기 남편한테 하는 얘기니까 장자 화춘을 의미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데다 적어놔요. 여기다가 화춘은 다른 말로 군자.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화옥은 상공이라고 나왔었죠. 그쵸? 그리고 소자라고 화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 여기서 누구? 화빙선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아까 맨 그 165페이지 맨 위에 줄에 소저라고 나오죠? 그쵸? 요거 기억해놔야 돼. 근데 임소저랑 이 화빙선의 그 소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고전에서 어려운 거야. 그쵸? 체크해놔. 자, 계속 화진과 화빙선의 앞날을 걱정했고, 어쨌든 임소전은 화춘, 자기 남편의 행동거지가 폐악하고 언어의 법도가 없음을 날마다 지켜보다가 마침내 울면서 가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현명한 여인, 이런 와이프를 만나셔야 돼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부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은 때로는 이제 신랑한테도 고마운 게 이런 점이야. 오히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되게 따끔하게, 물론 잘할 때 아니면 내가 슬퍼할 때 누구보다도 내 편이 되어주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하거나 뭔가 되게 부정적으로 혹은 안 좋은 생각들을 할 때마다 오히려 나에게 따끔한 지적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배우자들이 서로 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군자께서는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하셨는데 군자 화춘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그 윤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모 근래 말씀이 간혹 윤상에 어긋나고 되게 예의에 어긋나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하다. 지금 지적질하고 있어요. 첩은 비록 우매한 여자이지만 첩에다 동그라미 자기 자신을 첩이라고 표현하죠. 즉 한마디로 신첩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임소저라고 체크해 놓으세요. 첩은 비록 우매한 여자이지만 저는 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여자지만 자기들을 낮췄어요. 그쵸? 표현. 자기를 낮춘 표현이야. 그러나 내심으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한심은 누구예요? 즉 상대방이 자기 남편한테 한심하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 되게 어머 여자가 어떻게 와이프가 돼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심하게 말해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진심 어린 비판 지적질이라고 봐주시면 돼. 왜? 남편이 그렇게 폐악질을 했대잖아. 자, 또 한 사람은 어진부영이 있으면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어진부영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와 그 아버지와 아까 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영이라는 건 바로 이제 화영과 화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쵸? 그냥 한마디로 아주 어진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아버지의 높은 덕망과 바른 조행 그리고 삼촌 성씨의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의 아버님은 바로 동그라미 화옥을 의미하겠고요. 밑에 삼촌 성씨는 동그라미 아마도 얘를 얘기하지 않을까 화진은. 그쵸? 요거 좀 주의.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는 군자 동그라미 화춘이죠.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밑줄.
이게 삼촌성 씨가 정확히 화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선생님이 문맥상 추리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더 조사는 해보긴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진 부영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형제인 화진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군자께서는 화춘 남편을 의미하죠.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삼박 속에, 그 쑥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 했습니다. 옛사람의 말을 뭐 한 거니? 인용한 거야. 거기다 체크해. 자, 이렇게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때? 좀 더 설득력이 있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한 거죠. 첩은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리라고는 실로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첩 누구라고요? 임소죠. 군자 누구라고요? 남편인 화춘. 또한 정씨어머님의 큰 덕망가, 정씨어머님 동그라미, 그쵸? 정씨를 의미하죠. 큰 덕망가, 작은 서방님 동그라미, 바로 화진이네요. 그쵸? 그럼 얘들아, 여기서 삼촌 성씨의 지극한 효성이 이랬을 때, 그럼 얘 성씨는 화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냥 동그라미 쳐놓고 삼촌 성씨의 지극한? 이 성부인을 의미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따로 사용설명서나 이런 거에는 내용은 안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전체 내용을 읽는다고 뭐 그게 읽혀지는 건 아니라서, 일단 문맥상으로 봤을 때, 삼촌 성씨의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 눈으로 봤다. 뭐 진짜 뭐 삼촌 중에 성씨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쵸? 아니면 이제 성부인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왜냐면 성이라는 힌트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적어도 화진은 아니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삼촌 성씨는 화진은 일단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서 작은 서방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요거 주의할게요. 자, 그래서 정씨어머님의 큰 덕망과 작은 서방님의 고든 절행을 두고 여기서의 작은 서방님 동그라미 바로 화진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든 절행을 두고 군자께서는 군자 동그라미 화춘을 의미하겠죠.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첩은 언뜻 그런 말씀을 들은 뒤로 귀를 씻어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오히려 당신이 군자께서 막 정씨 어머니와 작은 서방님을 막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제 귀를 그냥 막 씻어버리고 자르고 싶다 그 얘기야. 왜 다른 사람 모함하고 다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탄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의 언행이 좀 잘못됐다라는 게 바로 그렇게 이제 다른 가족들을 시기 질투하는 거, 그쵸?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C 부분에서는 이제 남편 화춘에게 하는 말들을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보자면 앞부분에선 C 부분의 앞부분에서는 이제 법도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생장을 했는데 하면서 지금 당신의 요즘 그러한 말과 행동들은 너무 그 법도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변에 오히려 가족들 중에 이렇게 어진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뭐 그런 얘기, 왜 본받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옛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한탄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러나 화춘은 동그라미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내가 이 정도로 이제 그런 잘못을 지적해주면은 좀 알아들을만 한데 반성 안 해요. 그대로 임소전은 동그라미 홀로 기박한 운명을 한탄하며 지아비에 어질지 못함을 슬퍼하다가 지아비 동그라미 바로 누굽니까? 남편인 화춘의 이러한 모습에 슬퍼하다가 화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심만을 깨끗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자식을 둘 수 없었고 화춘은 속에서 부하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도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략 이유 볼게요.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 성부인 동그라미 누구니? 화옥의 누입니다.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 심씨는 심씨 동그라미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기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렸어요. 심씨 동그라미 드디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시면서 알겠지만 중략을 사이에 두고 중략 이전까지는 화학이 살아있었지만 중략 이후에는 이제 화학이 죽어요. 줄거리 보면은, 전체 줄거리 보면은 화학이 죽고, 이제 성부인이 그 집안에서 가부장을 대체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건 문제에서도 나오는 얘기긴 해요. 그죠? 그래서 성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심씨는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기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려요. 왜냐면 이 여인까지 없으면, 지금 화학은 일찌감치 죽었고, 이 여인까지 없으면 자기가 이제, 대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막 다른 가족들을 이제 가만히 안 두려고 평소에 미워했던
죽어있던 애들을 이제 홍군형을 내주려고 이를 갈고 있었죠. 시녀 개양과 난양도 그 뜻을 받들어 분주하게 날뛰었다. 시녀 개양 동그라미 난양 동그라미 바로 누구의 심씨의 그 시녀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느 날 요 부인의 그 유모 취선이 소저를 보고 울면서 한탄했다. 자, 요 부인의 유모 취선 동그라미. 소저를 보고 울면서 한탄했다. 소저 동그라미. 여기서의 소저는 누구예요? 화빙선입니다. 임소저 아니에요. 그래서 화빙선을 소저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소저를 보고 울면서 한탄했습니다. 소저의 화빙선 적으시면 되겠죠. 자, 취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유와 선부인께서 소저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노야 선부인은 선노야 동그라미 화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선부인은 누구겠니? 아마도 이제 이 화빙선의 어머니인 요씨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둘께서는 소저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식들만 놔두고 갔다. 여기서 공자까지는 모르겠고 소저는 확실히 누구니? 화빙선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문득 두 외로운 골육에서 쓰라린 고통을 안긴 나머지 주옥 같은 목숨 비유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바라거니와 노신이 먼저 죽어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렵니다 하면서 여기서의 노신은 취선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나 같은 노인이 먼저 그냥 죽어서 뭐 하겠다. 그 참혹한 광경을 안 보겠다. 즉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지금 요씨의 유모였으니까 이제 이 요씨는 일찌감치 죽었고 화빙선만 남은 상황에서 뭐 공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 뭐 형제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초점을 맞출 건 이 소자 화빙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취선이 이제 화빙선 너마저 지금 이렇게 가족들에게 시샘받고 이러니 내가 그 꼴 볼 바에는 내가 그냥 죽는 게 낫다. 지금 그 얘기예요. 소자는 눈물만 삭힐 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선은 나름 이제 자기가 모시는 그 주인의 딸이었었으니까 이제 안쓰러워서 하는 소리인 거죠. 소저 동그라미 화빙선입니다. 취선이 다시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부인께서 한번 부중을 떠나신 뒤로 수선루 시녀들 중에는 성부인 동그라미 화옥의 누이였죠. 화옥의 누이가 지금 떠나신 이후로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선루 시녀들 중에는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무수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심씨가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 다니는 거죠. 일을 안 그래도 뿌덕뿌덕 갈았으니까. 자, 그 밖에 사람들도 또한 숨을 죽인 채 오금을 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운명이 마치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습니다. 비유. 그쵸.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인께서 언제 남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거기다 밑줄. 여기서의 정부인. 그쵸? 정부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을 겪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모 소저는 동그라미 화빙선이죠.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다 밑줄 그어보시면 문제 보시면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기서 소저가 아무 말도 화빙선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뭐 속에 불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는 모습이야. 그냥 침묵으로 불만은 있지만 속내를 감추는 모습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로 넘겨볼게. 그때 마침 난양 동그라미. 난양이 아까 누구였죠? 심씨의 신복이었습니다. 종이었죠. 창밖에서 몰래 그 말을 엿듣고는 나쁜 X네요. 재빨리 뛰어가 심씨에게 고했습니다. 욕할 뻔했어 지금. 심씨는 난양과 개양으로 하여금 심씨 동그라미 난양과 개양 동그라미 바로 이 심씨의 그 종들이죠. 시비들이죠. 하여금 소저를 끌어오게 한 뒤 소저 동그라미 화빙선이죠. 발을 쾅쾅 구르며 꾸짖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빙선에게 이제 심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한계집 빙선아, 흉악한 마음을 품고 천한자식의 편에 서서 천한자식 동그라미 바로 누구야? 화진. 감히 적자의 지위를 빼앗고자 해? 적자 동그라미. 적자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옛날에 적서차별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적자와 서자. 적자가 이제 정실부인의 아들이죠. 바로 누구를 의미하니? 화춘을 의미하는 거야. 적자 동그라미. 지위를 빼앗고자 해요. 먼저 정모부터. 정모면 누구야? 그 서자가 아버지의 정실을 잃을 때 보통 정모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정실부인을 의미하는 거니까 첫째 부인 심씨,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먼저 정모부터 없애버리려고 천한 종년, 취선이와 함께 은밀하게 일을 꾸미느냐 하면서 이 빙선이에게 이제 모함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뭐 빙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쵸? 소자는 소자 동그라미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화빙선이죠. 구슬 같은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비유.
그쵸? 얘는 왜 말을 못해? 그치? 심씨는 동그라미, 화진을 불러, 화진 동그라미. 이번엔 화진을 불러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리고 쇠몽둥이로 난간을 쳐부수며 큰 소리로 죄를 꾸짖었습니다. 천한자식 화진아,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성군을 우롱해. 자, 천한자식 화진아 이러면서 천한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세도를,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성부인, 화학의 누이였죠. 동그라미. 세도를 믿고 성군을 우롱해. 적장자의 지혜를 빼앗으려 했으나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 없어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도리어 요망한 누이 화빙선 이 누이 흉악한 종년 이 취선과 함께 짜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려 하느냐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위에 줄에 성군은 화옥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고 성군을 우롱해 적장자면 누구야? 화춘의 지위를 빼앗으려 하느냐 그 얘기야. 그쵸? 이 지위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누구를 이 화빙선과 취선을 들먹거려서 네가 흉측한 짓을 저지르고 하려냐 그 얘기예요. 화진은 통곡하면서 심씨를 바라보고 대답했어요. 화진 동그라미 심씨 동그라미. 인생천지에 오륜이 종하고 오륜 가운데선 부자가 더욱 중요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일체이십니다. 원래 부자지간은 아버지와 아들을 의미하잖아. 근데 어차피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화진이. 소자가 동그라미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화진. 비록 무상하나 모친께서 모친 동그라미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모친은 바로 심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자는 성군자의 혈속으로서 성군자 동그라미 화옥이죠. 혈속으로서 모부인스라에 있는 자입니다. 모부인은 누구예요? 바로 심씨.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씨에게서 낳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화옥의 정실 부인이니까 당신도 나의 어머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어떻게 소자에게 하실 수가 있어요. 즉 억울해하는 거죠. 어머니도 저의 어머니이신 건데 저도 어머니의 자식인 건데 지금 그 얘기야. 빙선이 비록 취선과 함께 수작한 바는 있었으나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서 수작이라는 거 일을 벌렸다라는 얘기보다는 취선이랑 화빙선이 서로 대화를 나눴던 건 사실이겠지만 그 얘기야. 사사로운 정으로 그러니까 취선으로서는 이 화빙선이 안쓰러우니까 이제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사로운 정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인 거지 큰 죄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에 찬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취선에게 있는 거지. 취선이 원망한 거지. 빙선이는 아무 얘기도 한 게 없다. 참견한 게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빙선은 죄가 없다. 그 얘기야. 오명을 덮어씌우는 말씀은 더욱 삼가해달라. 천만 바라건대 조금 측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지금 정중하게 이 어머니에게 심씨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인물들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호칭 정리 중요하고요. 여기서 아까 소저와 공저를 생각하지 않고 했을 때 그 공자가 누군지는 조금 의문이긴 해. 근데 혹시 화진이 아닐까?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누구 형제가 아닐까? 뭐 요 정도로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공자는 한번 여러분들 학교 가서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더 알아보긴 할게요. 아까 165페이지에 그 중량 밑으로 네 번째 줄에 소저와 공자를 생각하지 않고 했을 때 이 소저는 이 화빙선이 맞는데 이 공자는 누굴까? 요거. 근데 아마도 화진이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는 화빙선을 위하는 그러한 이제 취선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성가미로 좀 내용이 어렵고 좀 길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이런 불화가 있지만 이러한 갈등 구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던 배경이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제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가부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인물들의 관계도 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조금 뭐 사진으로 보내주든지 할 테니까 따로 연락 주시고 선생님이 기회 되면은 이거 멘토들 시켜가지고 조금 그려서 프린트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한번 구조화 시켜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또 독서 준비하러 가야 돼. 지금 독서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되고 문학도 오늘 기점으로 2개씩
화수, 목금 이렇게 보낼게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보내는 거니까. 독서는 지금 화요일부터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화수, 목금 그렇게 보내다 보면은 뭐 5월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희고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다 하고 나서 다 까먹어. 산문은 특히 더더욱 그래요. 독서랑 산문은 진짜 까먹습니다. 시는 어차피 계속 반복을 할 문제긴 하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 할 때 제대로 하신 다음에 복습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조금 지금 환경이 이렇게 화면도 잘 안 나오고 좀 여러분들 목소리도 잘 안 나와서 답답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그 선생님의 수고를 좀 생각해서라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너희들을 위해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손발이 오그라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서로 넘어가세요. 독서도 꼭 꾸준하게 하자. 안녕.